예, 좀 시간이 먼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파트 2로 이렇게 나눴는데요. 이번에는 이 필터 사용하는 거고 이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먼저 시간 거를 잠깐 그냥 이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이 어프와 그러니까 레이 프리즈의 그 차이점은 이제 아셨을 테고요. 그래서 뷰포트의 동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배치 탭에서 사용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도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치 탭에 왔을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세팅 값이 S로 들어가 가지고 뷰포트 동결로 돼 있으면은 지금 뷰포트 동결로 돼 있죠. 돼 있으면은 여기서 바로 끄면은 여기서도 나타나죠. 여기서도 뷰포트 여기가 동결이라는 겁니다. 레이어가요. 그럼 바로 여기서 제어를 할 수 있다.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이제 이걸 설명을 드린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꺼졌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바로 또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 또 꺼지죠. 보이시나요? 먼저 뜨면은 레이어가 많아가지고 좀 설명하기가 좀 복잡해가지고요. 이 도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또 꺼졌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쪽 모형 탭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 어프나 동결이나 마찬가지다. 뭘로 설정해 놨을 때 이것을 세팅 값에서 뷰포트 동결로 해놨을 때는 바로 배치 탭에서 이 뷰포트 동결을 쓸 수가 있다. 물론 레이어에서도 여기 나타납니다. 이제 이것을 설명드린 거고요. 이쪽에 와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먼저 번보다는 좀 이렇게 레이어가 좀 간단하죠. 그래서 오늘 배울 거 도면층 관리. 우선 레이어 병합하는 것부터 해보죠. 이제 도면으로 와가지고요. 전체를 한번 병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레이어가 이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보더는 빼고요. 보더는 제가 좀 이쪽 배치 탭에서 사용한 도면 용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빼고 여기서부터 이건 사용하지 않은 거니까 딜레이트 키로 삭제를 해버리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클릭을 하게 되면은 도면층 병합 대상이라고 있습니다. 대상 타겟 레이어를 선택하는 거죠. 선택되지 않은 게 지금 0번 레이어하고 보더니까 보더는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거니까 그냥 놔두고요. 0번 레이어다 전부 다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잠깐 상태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다 나오죠. 전부 다 삭제했다고 병합을 하면서 삭제했다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전체가 지금 전부 다 도면이 보게 되게 되면은 이쪽에 도면층이 0번 레이어입니다. 색상은 다양하고요. 그러니까 색상이 안 바뀌는 건 왜 그럴까요? 여기가 0번 레이어가 지금 흰색이니까 이것을 만약에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변했는데 나머지 안 변하는 게 있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브록으로 돼 있거나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레이어 컬러를 따라가도록 이렇게 하는 게 set by layer라는 명령입니다. 그럼 set by layer 그래가지고선 전체를 선택을 해가지고선 엔터 엔터 그냥 엔터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부 다 여기서 지정된 바이 레이어의 컬러를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됐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색상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근데 여기서 바이 레이어 컬러를 여기서 바꾼다. 파란색 아니면 회색. 이렇게 되면 전부 다 회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왜 안 바뀔까요? 지금 디멘전에 대한 것은 D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스타일이 이걸로 되어 있는데요. 문자가 초록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디멘전이 이 선이나 기호나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바이 블록으로 되어 있고 바이 레이어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까지 바뀌는데 이 문자는 별도의 색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안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바이 레이어를 하게 되면은 바뀌겠죠. 이렇게 해가지고선 적용을 만약에 시키게 되면은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업데이트 하는 게 dim 스타일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거? 전체
뭐 레이어뿐이 안 바뀔 때니까요. 이렇게 하면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텍스트가 지금 지워졌죠. 새로 dim, ds 또 다른 또 것을 설명하게 됐네요. 이제 100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시 적용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A하고 엔터하고 선택을 하게 되면은 스케일이 100분의 1로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폰트가 적으네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이렇게 색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레이어의 컬러만 기본 레이어의 바이 레이어 컬러를 바꾸면은 이렇게 한 가지 색상으로 전부 다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set by 레이어입니다. 그러면 병합과 set by를 이제 배우신 거죠. 컨트롤 Z 해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돌려진 거죠. 멈춤하고 익스텐드하고. 그러면은 도면층 관리하는 거. 그래서 도면이 만약에 레이어가 많다고 한다면은 어떤 글자로 시작하는 어떤 텍스트로 시작하는 것을 찾아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D로 시작하는 뒤에 이 와일드 카드가 붙으면은 뒤에 어떤 문자가 됐든 다 찾아달라는 얘기죠. 뭐 그것은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제어를 또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간단한 것은 여기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다시 전체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하게 되면은 사용된 이게 지금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도 전체적으로 안 보이죠? 그래서 이것을 X 표시를 누르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이제 보이게 됩니다. 지금 이거 다 켜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터를 사용하는 것은요. 요게 이제 필터인데요.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게 되면은 새로운 특성 필터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물론 이름도 여기서 바꿀 수도 있고 여기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에 대한 것으로 내가 제어를 하겠다. 그래서 색상을 여기 클릭을 해가지고서 뭐 지금 컬러가 많지가 않은데요. 흰색으로 된 거. 그러면 흰색의 속성값을 이렇게 여기서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흰색에 사용한 레이어만 이렇게 전부 다 나타납니다. 확인을 하게 되면은 특성 필터에서 이렇게 흰색으로만 사용된 색상이 레이어가 나타나겠죠. 그럼 다시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사용된 모든 도면층을 켜놓고요.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내가 필터로 사용하겠다. 그룹 필터로. 그래서 끌어다 이렇게 놓으면은요. 이렇게 그룹 필터에 이렇게 레이어가 따로 들어옵니다. 그럼 또 제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필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제가 권고하는 것은요. 저장하지 않은 도면층 상태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새 도면층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층 상태 관리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은 도면층 상태를 갖다 저장하는 겁니다. 다시 닫고요. 도면층 새 도면층 하게 되면 이렇게 열리죠. 여기서 요 아이콘입니다. 먼저 열었던 게요. 그 다음에 다시 요 레이어에서는 우클릭 하게 되면은 상태 저장. 이게 이제 아까 열었던 그 화면하고 똑같죠. 그래서 처음 하는 거니까는 아무거나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면층 상태 관리 창으로 아예 들어가죠. 그럼 새로 만들기 하게 되면 아까 요게 나왔었죠. 이게 나오니까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새로 만들기 all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체가 켜져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all. 그래서 all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또 새로 만들기도 한번 해보죠. 새로 만들기 해서 이번에는 뭐 01 뭐 건축물만 나타나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빨리 하기 위해서 그냥 01 이렇게 하겠습니다. 01에 대해서 지금 일단 닫기 하고요. 그럼 01에 대해서 내가 업데이트를 하겠다. 01 지금 01이 열린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전부 다 껐습니다. 이제 컨트롤 Z 건축물을 놔두고요. 이렇게 어떤 특정 레이어를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컨트롤 Z 동결시켰습니다. 이것도 동결시키고 요건 지금 사용하고 있나 봅니다. 이렇게 동결시키고 제가 좀 이것도 좀 정리가 잘 안 됐네요. 컨트롤 Z 요게 지금 따로 돼야 되겠죠. 요거하고 같은 레이어로 된 것 같습니다. 요것을 갖다가 일단 다른 걸로 어디로
내부 뭐 어디랄까요? 일단 뭐 칸마 뭐 테이블로 하죠. 그래서 간단히 꺼놓고 다시 요건 영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임시로 된 거에 해놓고, 그 임시라는 것은 아까 도면층을 저장한 게 이게 하나의 그 레이어로 이렇게 생기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없던 게 지금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끄고 디멘전도 끄고 건축물만 나타나게요. 그다음에 센터선도 끄고 이것도 끄고, 이게 도면 정리가 잘 안 돼서 이렇습니다. 이것도 다 끄고 이것도 끄고 이렇게 하면 이제 건축물만 남았네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잘못됐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야 되겠죠. 여기까지. 예, 그렇게 해서 요것을 저장을 하는데 아까 도면층에서 01이었었죠. 도면층 상태 관리에 와가지고 요 01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새로 만들어도 되고요. 그래서 닫았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요 도면층에서 all은 전체가 보이는 거고요. 이렇게 all 01은 이렇게 보이는 거가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배치 탭에 와서 새로 한 걸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 만들어 가지고선 MV 엔터 해서 뷰 포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건축물만 보이게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01이라는 것을 선택을 해보죠. 예, 이렇게 하니까 이 뷰포트가 01이라는 저장이 돼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예제가 이제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도면층을 끄고 뷰포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은 따로 요 부분을 갖다가 확대해서 그릴 필요가 없죠. 그게 어느 부분이냐고 하게 되면은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인데 요 부분에 대한 디테일 도면이 필요하다 그러게 되면은 뷰포트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죠? 뷰포트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확대 도면을, 여기는 스케일이 틀리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줄이고 늘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한 스케일로 하게 되면은 줌 1대 몇 분의 XP 아니면 여기서 골라도 되겠죠. 10분의 1 너무 크네요. 5분의 1 4분의 1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일단 지우고요. 페이지 뷰포트 만드는 강좌가 왜 이래 대표였네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안 보이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이 뷰포트로 와가지고서 이 클릭하면 되겠죠. 아이고 건치로 Z 이게 뷰포트 요거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양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정론이 이것도 잘 안 됐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이거는 여기에 지금 이렇게 확대를 했다고 치고 아까 같이 10분의 1, 20분의 1이었었나요? 40분의 1? 40분의 1 잠궈놔야 되겠네요. 잠깐 변경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해가지고선 잠금하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해도 페이지 공간이 줄었다 늘었다 하지 이 뷰포트는 변경이 없죠.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이쪽에 한번 와서 보죠. 이쪽에서 보니까는 요게 지금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이쪽에서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있다. 여기서 하나 더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뷰포트에서 이건 따로 되어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켜져 있는데 여기서는 꺼져 있다. 먼저 강좌한 거고 전부터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형 탭에 와가지고 보면은 여기서 보여주는 거고 아무 관계가 없다. 물론 여기서도 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주 도면에서는 일을 해야 되니까 또 따로 필요하다면은 여기서 또 여러 가지를 저장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강좌의 레이어에서 이 도면층 가식성에 대해서 좀 설명이 길었었는데요. 이건 뭐 어느 정도 간단하니까요.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